5월 10일 피츠버그는 애틀랜타와의 경기를 앞두고 배지환을 전격 콜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배지환은 지난 4월 4일 마이너리그 행 통보를 받은 뒤 36일 만에 다시 빅리그 무대를 밟게 되었습니다. 배지환은 오늘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감독을 경질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PNC 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홈경기 3대2로 이겼습니다. 배지환이 다시 빅리그에 콜업되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이적 후 LA 다저스의 김혜성과 정규 시즌에서 맞붙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선수의 교차 대결 일정은 7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배지환은 이정우와 3연전 맞대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이언츠는 지구 우승 레이스 경쟁 중이기 때문에 매 경기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배지환은 원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는 피츠버그 홈 3연전 경기로 샌프란시스코가 원정을 옵니다. 이에 PNC 파크 첫 방문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원정에서도 승수가 중요하고 배지환은 홈에서 이정우와의 맞대결에서 눈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9월 2일부터 4일까지는 피츠버그가 LA 다저스를 홈으로 불러들여 3연전을 펼칩니다. 다저스는 지구 우승 매직 넘버가 걸린 시점일 수 있고 피츠버그는 하위권이라도 강호를 상대로 타격을 입혀야 합니다. 김혜성과 배지환의 첫 맞대결로 두 선수 모두 빠른 발을 갖춰 번뜩이는 주로 플레이 대결이 펼쳐집니다. 배지환은 올 시즌 개막 로스터에 극적으로 합류했으나 초반 단 2경기 만에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10번이 경기에서 타율 3할 8푼 2, OPS 1.017의 맹활약으로 모든 예상을 깨고 개막전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지만 정규 시즌 첫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 3삼진으로 부진했고 다음날 대주자로 나섰다가 주로 실책을 범하면서 곧바로 트리플 A 강등을 통보받았습니다. 개막 일주일 만에 눈물을 삼키고 내려가야 했던 배지환은 마이너리그 트리플 A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다시 한번 실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트리플 A에서 배지환은 4월 한때 타율 2할 7푼 4리로 순항하며 준수한 타격감을 보였고 시즌 누적으로 23경기 타율 2할 5푼 8리, 1홈런, 6도루, OPS 0.719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4월 호조에 힘입어 한때 멀티히트 경기를 이어가는 등 꾸준함을 보여줬지만 5월 들어 타율이 2할대로 주춤하며 다소 기세가 꺾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배지환은 트리플 A에서 특유의 빠른 발과 컨택 능력을 앞세워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수비에서도 내야와 외야를 오가며 멀티포지션 소화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츠버그 구단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내수 엠마누엘 발데스의 부상으로 인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결국 감독 교체와 맞물려 추측만 무성했던 배지환의 콜업 가능성이 실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콜업된 배지환은 5월 11일 경기에서도 선발 명단에는 들지 못했고 일단 대주자나 수비 교체 요원으로 벤치를 지켰습니다. 구단은 부상자가 회복되면 배지환을 다시 마이너로 내려보낼 수도 있다고 시사했는데 이는 곧 배지환이 한정된 기회에서 강한 인상을 남겨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특이한 것은 피츠버그가 데릭 셀턴 감독을 경질한 직후 이루어진 콜업 대상자가 배지환이라는 점입니다. 셀턴이 계속 있었으면 배지환이 아닌 다른 선수를 콜업했을 것입니다. 셀턴은 배지환의 놀라운 활약과 기록에도 불구하고 배지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감독 돈 켈리는 조금의 고민 없이 배지환을 선택했습니다. 배지환의 다재다능함이 현재 피츠버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배지환의 장점은 유틸리티 능력과 빠른 발이 핵심입니다. 2루와 중견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경기 후반 대주자나 수비 강화를 위한 교체 카드로 우선 기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주전 2루는 팀 유망주 닉 곤잘레스가 있고 중견수 자리에는 베테랑 마이클 테일러가 기용되고 있어 선발로 바로 치고 들어갈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 중점을 둘 수 있는 만큼 배지환이 주어진 기회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다면 선발 출장 기회도 점차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팀이 시즌 중반 이후에도 하위권에 머문다면 미래 자원인 배지환을 적극 활용하여 육성검 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지환 개인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살려 메이저리그에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타격에서 컨택 능력과 출루율을 끌어올리고 주루와 수비에서는 이미 검증된 기량을 최대한 어필한다면 피츠버그의 향후 구상에서도 중요한 벤치 자원 혹은 플래툰 선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배지환의 입지는 한마디로 절박한 도전자입니다. 개막전 로스터에는 들었지만 바로 마이너로 강등되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두 번째 콜업 기회마저 부상 대체로 인한 임시 성격이 강합니다.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얼마나 신뢰를 얻을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배지환은 발 빠르고 수비 범위가 넓은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팀에 쏠쏠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문제는 타격 생산력인데 작년에도 111경기에서 타율 2할펀대, OPS 0.60대의 공격에서 뚜렷한 임팩트를 주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AAA에서는 3할에 가까운 타율을 찍으며 타격감을 보였지만 메이저리그 투수들 상대로 얼마나 통할 수 있을지가 그의 생존 키포인트입니다. 향후 주목할 점은 배지환의 역할 변화입니다. 만약 피츠버그가 시즌 후반부에 젊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한다면 배지환은 선발 2루수나 중견수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팀이 그를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경우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기회를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지환 개인으로서는 주어진 기회 하나하나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여 타율과 출루율을 끌어올리고 특유의 주로 센스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비에서는 실책을 최소화하고 폭넓은 커버리지로 어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배지환이 메이저리그에 꾸준히 남기 위해서는 멀티플레이어 이미지를 굳히는 것이 현실적 목표로 보입니다. 앞으로 감독 교체로 인한 긍정적 변화가 있을지 배지환의 분투에 많은 팬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배지환의 피츠버그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이정우의 샌프란시스코와 김혜성의 다저스는 포스트 시즌 진출에 이어 월드시리즈 도전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이정우와 김혜성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배지환이 일격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초반 큰 부진으로 포스트 시즌 희망이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5월 9일 현재 승률 3할 오픈 3리에 불과했으며 감독 교체까지 단행한 점을 볼 때 올 시즌은 리빌딩과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핵심 선수들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거론되고 젊은 유망주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포스트 시즌 진출이 유력합니다. 시즌 중후반에도 현재의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지구 1위 다저스를 끝까지 추격하거나 최소 와일드카드 자리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의 가세로 공격력이 강화된 만큼 투타 밸런스만 꾸준히 유지된다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가을 야구 무대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변수로는 같은 지구의 강팀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존재인데 특히 다저스와는 남은 맞대결에서 최대한 승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 중순 양팀의 마지막 3연전은 지구 우승 향방을 가를 결정적 시리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이언츠는 최근 몇 년간 월드시리즈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단한 팀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는 중이며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 75% 이상이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LA 다저스는 여전히 월드시리즈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시즌 막판까지 큰 이변이 없다면 지구 우승을 차지하고 나아가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및 월드시리즈 진출까지 노릴 전력입니다. 배지환의 가세로 정말 재미있는 메이저리그가 될 것입니다.